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총정리. 최대 3억 2천만 원, 조건 모르면 신청 못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자금입니다. 집값은 높고 대출 금리도 부담되다 보니 내 집 마련을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중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신혼집 구입 비용이 부담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혼부부면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기간,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여부, 대상 주택 가격과 면적, 기존 대출 여부까지 모두 확인합니다.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마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후 꼭 지켜야 하는 실거주 의무까지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의 핵심 요약.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2026년 기준 5억 1,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조건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즉, 이 대출은 신혼부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 안에 들어오면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신혼부부 기준.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아직 결혼 전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 세대 구성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후 일정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제출 기한은 대출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예비 신혼부부가 주의할 점. 예비 신혼부부가 대출을 받은 뒤에는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혼여행, 혼인신고 후 가족관계 정리, 주민등록등본 정리 같은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 주택 매매 계약. 이 대출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집, 상속받는 집, 이혼이나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집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택 매매 계약을 통해 집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앞두고 세대를 구성할 예정이라면 일정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 일부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이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라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의 경우에도 별도 기준에 따라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신청 전 은행이나 기금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등기된 주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아직 등기된 집은 없으니 무주택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이 있다면 대출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건, 중복대출 금지.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지 확인합니다.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과 배우자 관련 대출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라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출 실행일 당일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주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있는 분들은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번째 조건,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을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째 조건, 자산 기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도 봅니다. 2026년 기준 순자산가액은 5억 1,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대출이 거절되거나 가상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조건, 신용도. 신용도도 중요합니다. 개인 신용평가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 연체나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 등록정보 등이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에 대해 은행 내부 기준상 대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라고 해도 신용심사는 반드시 진행됩니다. 8번째 조건, 혼인기간.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같은 배우자와 이혼 후 다시 재혼한 경우라면 최초 혼인일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예정자는 이후 혼인관계와 세대 구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9번째 조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이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 과거에 기금 대출 중 최초 주택 구입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출 이력 자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다가 모두 갚았더라도 이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조건. 이 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면적 기준과 가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살 때 주의할 점.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특히 2가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째,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매매 가격과 대출 심사에서 인정되는 평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2천만 원 이내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3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한도는 여러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소득, 주택가격, LTV, DTI,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TV와 DTI 기준. DTI는 60% 이내입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80% 이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소재주택은 LTV 70%가 적용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 이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국민주택 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을 모두 합친 금액이 매매 가격보다 많아질 수 없습니다. 또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적용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등을 차감해 실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값의 80%까지 나온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연 2.55%부터 연 3.85%까지입니다.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득 구간이 높고 대출 기간이 길수록 금리는 높아집니다. 소득 2천만 원 이하 금리.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금리는 가장 낮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10년 만기는 연 2.55%, 15년 만기는 연 2.65%, 20년 만기는 연 2.75%, 30년 만기는 연 2.80%입니다. 같은 소득 구간이라도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금리.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라면 다음 금리 구간이 적용됩니다. 10년 만기는 연 2.90%, 15년 만기는 연 3.00%, 20년 만기는 연 3.10%, 30년 만기는 연 3.15%입니다. 이 구간도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소득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금리. 부부 합산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10년 만기는 연 3.25%, 15년 만기는 연 3.35%, 20년 만기는 연 3.45%, 30년 만기는 연 3.50%입니다. 집을 살 때는 대출 한도뿐 아니라 월 상환액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 7천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 금리.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초과 8,500만 원 이하라면 가장 높은 금리 구간입니다. 10년 만기는 연 3.6%, 15년 만기는 연 3.7%, 20년 만기는 연 3.8%, 30년 만기는 연 3.85%입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우대금리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 소재 주택금리 인하. 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라면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 방식에 따라 가상금리가 붙을 수 있습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0.1%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고 고정금리 방식에 따라 0.2%포인트 또는 0.3%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금리는 신청 시점과 선택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수 우대금리.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연 0.7%포인트, 두자녀 가구는 연 0.5%포인트, 한자녀 가구는 연 0.3%포인트 우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접수분 기준에 따라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되고 최대 적용 기간은 15년 이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종합저축 우대금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 종합저축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이면 연 0.3%포인트,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이면 연 0.4%포인트,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이면 연 0.5%포인트입니다. 다만 연체된 회차를 대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우대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포인트 우대가 가능합니다. 적용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전자계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우대금리.
대출 신청 금액이 심사로 산정된 가능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포인트 우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뒤 중도 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이면 연 0.2%포인트 우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연 0.2%포인트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제한. 우대금리를 많이 받아도 금리가 무한정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생애 최초 신혼가구의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 되면 연 1.2%가 적용됩니다. 또 우대금리 적용 상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0.5%포인트까지이고 다자녀 가구는 0.7%포인트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과 상환 방법.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 긍균 등분할 상환, 원긍균 등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는 초기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방식입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매달 내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 흐름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상환 방식별 특징. 원리 긍균 등 상환은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일정하게 내는 방식입니다. 원긍균 등 상환은 매달 같은 원금을 갚고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체증식 상환은 초반 상환액이 낮고 시간이 갈수록 상환액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신혼부부는 향후 자녀 계획 맞벌이 여부, 이직 가능성, 생활비 증가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담보와 주택평가. 이 대출은 대출 대상 주택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담보주택 평가는 대출 접수일 또는 대출 승인일 현재의 가격 정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시세가 아니라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대출한도 산정에 반영됩니다. 고객 부담 비용.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감정 비용은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고객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가격 정보나 공시가격이 없어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준과 면제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환 전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책자금 대출은 시기별로 중도상환 수수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 철회는 일정 기간 안에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를 하려면 원금, 이자, 부대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는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소유권이 전등기를 했다면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계약한 뒤 한참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나 계약 직후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지점별로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절차. 먼저 기금 포털이나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기금이 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이후 자산정보가 수집되고 자산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산심사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안내됩니다.
그 다음 소득심사와 담보심사가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대출이 실행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학과기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혼 예정자와 외국인 배우자 서류.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나 국제결혼 가정은 일반 신혼부부보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직 및 사업 확인 서류.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증 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 서류.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학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무소득자는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서류. 주택 관련 서류로는 토지와 건물 등기 사항 전 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용도 확인이 필요하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이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중 하나는 실거주 의무입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대출 접수일 이후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 실거주 적용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에는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추가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뒤 분양권, 입주권, 상속주택, 배우자 명의 주택 등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주택 취득 예외.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나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은 일정한 예외. 추가주택 취득 예외.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나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은 일정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더라도 처분기한이나 증빙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주택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이나 기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기금대출 위반 이력. 과거에 기금의 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다가 대출 약정을 위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금대출 이용 이력이 있는 분들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후에도 점검. 대출은 실행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 취급 후에도 중복대출 여부, 주택 보유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 결혼 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와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나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M뱅크 부산은행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정책자금 대출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핵심 주의사항. 대상 주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부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연 2.55%부터 연 3.85%까지이고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실거주 의무와 1주택 유지 의무입니다. 대출받은 뒤에는 1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는 금리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건에 맞는지, 집이 대상 주택에 들어가는지, 기존 대출이 문제가 없는지, 필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거주와 1주택 유지 의무를 지킬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기금이 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에서 내 조건으로 실제 신청 가능한지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